트로에 있는 성 바울루니스 대성당, 영어로는 바실리카 오브 세인 바울루니스라고 하는데요. 이곳 그 천장 벽화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트리어 대성당만 가시고 이 바실리카를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교회에 대한 영상이나 자료를 제가 트리어 관련 그 여행 정보에서 전혀 접하지 못했는데요. 독일 친구가 여기 바실리카 있다고 들어가 보자고 해서 들어갔는데 내부 천장 장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외부는 이렇게 소박하지만 내부 장식이 정말 아름다우니 들어가 보시고요. 포르타 니그라, 트리어를 상징하는 고대 로마 유적이지요. 여기 4유로 내면 내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트리어 시내를 이렇게 전망할 수 있고요. 안에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만 보지 마시고 안에 들어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항상 유럽에 가면 그 시내를 전망할 수 있는 곳을 찾는데요. 이 트리어에서는 이곳이 좋습니다. 이건 마르크스 동상이지요. 트리어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요. 이곳은 그 트리어 광장인데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이 광장 한복판에 노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에 보면은 그 와인잔을 걸어놓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서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리어 대성당이 보이지요? 트리어 대성당은 퀼른 대성당, 마인츠 대성당과 더불어 독일의 3대 성당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그 바실리카처럼 그렇게 화려한 어떤 천장 벽화나 스테인 글라스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조각 작품들이 굉장히 석조로 된 것도 그렇고 목조 작품도 그렇고 온 교회가 정말 많은 그 장식품들로 정말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상당히 컸고요. 트리어 대성당이 유명한 것은 이 성당에서 보관하고 있는 성의 때문인데요. 3세기 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모후가 성지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발견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리어 대성당은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으로 서기 330년에 완공되었어요. 처음에 지었을 때는 현재의 4배 정도 크기였다고 해요. 5세기에 프랑크족의 침략을 받았고 9세기에는 노르만족의 침략을 받아서 파괴된 것을 11세기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다 2차 대전 때 다시 심각하게 파손되었는데 1974년에 복원했다고 합니다. 이 성당 바로 옆에는 성모 마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트리어는 도시 역사가 2000년이 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할 투표권이 있는 선제후를 겸한 대주교가 있던 곳이어서 이 대성당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거기에다 그 예수의 성위를 복원하고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특별한 성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마르크스 생가입니다. 마르크스가 트리어에서 태어나서 17살까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내부 구조가 좀 특이하지요. 다른 여느 박물관과는 좀 달리 마치 그 미술관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입장료는 4유로였고요. 가이드 투어는 무료입니다. 근데 가이드 투어를 독일어로만 진행을 해서
처음에는 가이드 투어를 따라다니면서 독일 친구에게 얘기를 좀 듣다가 나중에는 그냥 돌아다녔습니다. 마르크스의 생에 그가 영향을 받았던 것, 그리고 또 이후에 영향을 미칠 것 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입니다. 근데 마르크스와 관련된 유물은 사실 이 의자가 전부였어요. 런던에 살 때 마르크스가 이 의자에 앉아서 책도 읽고 그리고 이 의자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중국인들이 이 트리어를 많이 방문하고 이 마르크스 생가도 자주 방문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독일어, 중국어로 이 오디오 투어를 할 수가 있고요. 기념품점에도 중국어가 쓰인 게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중국에서 트리어의 마르크스 동상을 선물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독일 전역에서 좀 이 반대 여론이 들끓어서 원래 중국에서 선물하기로 한 동상의 크기를 좀 줄이고 트리어에서 이 동상 제작과 설치 비용의 3분의 1을 부담하면서 마르크스 동상을 트리어시에 세우게 됩니다. 그 포르타 니그라 근처에 꽤 큰 마르크스 동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각적으로 마르크스의 생애를 보여주는 박물관이지요. 그래서 마치 마르크스의 그 급진적인 사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마르크스의 자본을 읽어 보았어요. 근데 이 작품이 참 위대한 작품이고 마르크스가 정말 대사상가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자본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건 마르크스가 어느 도시에서 얼마만큼 살았는지를 이 모래시계를 통해서 구현해 놓았어요. 참신한 방법이지요. 그때 마르크스 책을 읽으면서 이 마르크스 생가를 제가 나중에 오게 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지요. 밖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로마 다리예요. 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로마 시대 때이고요. 그 위에 그 교량과 노면은 나중에 교체가 된 거지요. 지금도 이 다리 위로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보이는 강은 모젤 강이고요. 단풍이 들어서 제법 예쁘지요. 근데 독일 단풍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뜨뜻미지근해서 이게 끝이고요. 이 상태에서 더 색이 짙어지지는 않고 11월 되면은 그냥 집니다. 이곳은 목욕탕이지요. 고대 로마인들은 이 대중 목욕탕에서 목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교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고대 로마 유적이 있는 곳이면 목욕탕 유적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다른 그 영상을 보면 이 아래로 내려가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고요. 이렇게 위에서만 유적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트리어 시내 모습이고요. 여기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밖에서는 뭔가 그 콜로세움 비슷한 것만 볼 수 있는데요.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원형 경기장을 볼 수 있고 지하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18,000명
어떤 자료는 2만 명을 수용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트리어 인구가 한 11만 명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원형 경기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곳에 들어오려면 입장료를 내야 돼요. 검투 경기 이외에 고대에는 연극 공연과 축제가 열렸다고 해요. 현재는 야외 음악회가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 경기장 안에서는 로마 시대 복장을 한 사람들이 검투 연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기는 지하입니다. 지하는 복원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요. 이곳에 이제 그런 맹수들이 있었겠지요. 당시의 고대 로마인들에게는 이 원형 경기장에서의 그 검투 시합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였던 거죠. 참 맹수들은 무슨 죄고 늘 죽음 앞에 놓여 있었던 검투사들의 삶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검투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곳이 아닐까 싶어요. 로마의 콜로세움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이 독일 고대 도시에서 이 원형 경기장을 속속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좀 그런 특별한 유적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는 궁전이 있고 그리고 공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궁전은 지금 음악회 같은 것을 하는 곳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콘스탄틴 바실리카 로마 황제의 아련실입니다. 로마 시대 건축물로 바실리카 형태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크고요.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트리어역 근처 그래피티입니다.